네, GPT-3에서 GPT는 Generative Pre-training의 약자로 GPT라고 하고 있고요. 오픈 AI라고 하는 연구소라고 해야 되나 비영리 재단에서 개발을 하고 있는 인공지능 워드 임베딩 기법인데요. 먼저 GPT-3는 불과 최근에 개발되어서 오픈된 그런 시스템이고요. 그 전에 작년에 GPT-2가 개발되어서 오픈이 됐었죠. GPT-2는 조금 전에도 설명했었지만 버트 알버트 얘기하면서 이건 랭귀지 모델을 이용한 거고요. 유니디렉셔널로 unsupervised multitask learner를 위한 그런 모델이라고 하죠. 그래서 결국 GPT-2든 버트 알버트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워드 임베딩을 어떻게 잘 할 것인가. 임베딩을 잘 할수록 각 태스크에 대한 성능이 우수할 것이다 라는 그 성능 개선을 위한 노력에 해당되고요. 이 관련 논문이 여기 PDF 파일에 있고요. 이 논문에 대해서 간략하게 리뷰해 놓은 그런 글이 있어서 참고로 링크를 걸었고요. 뉴스 기사들도 있고요. C 언어 소스를 생성하는 그런 사이트도 있어서 링크를 해봤네요. 그리고 이제 한글 GPT-2에 대한 그런 얘기들도 있고요. 그리고 GPT-2가 발표되자마자 매우 중요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가짜 뉴스를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가짜 뉴스가 인터넷에서 범람해서 그게 이제 마치 진짜 뉴스인 것처럼 이렇게 헷갈리게 하는 이런 큰 문제들이 발생했는데 이 GPT-2를 이용해서 뉴스를 생성했더니 마치 신문 기자가 쓴 실제 뉴스인 것처럼 이렇게 오해하는 그럴 만한 정도의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는 그런 시스템이어서 이제 가짜뉴스 관련된 사이트가 있으니까요. 여기 링크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이 GPT-2 관련된 GitHub에 그 자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talktotransformer.com에 가면 데모를 볼 수가 있고요. 여기까지 이제 GPT-2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GPT-2나 GPT-3는 큰 차이는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웹에 오픈된 그 예제들을 여기 잠깐 스크린샷을 보여줬는데 사람이 이 GPT를 이용해서 이렇게 seed sentence를 주면 GPT-2는 이제 영어에 대해서 pre-training 되어 있는 거니까요. A train carriage containing nuclear materials, Cincinnati Today, 뭐저쩌고 이렇게 두 개의 문장을 입력으로 주었을 때 이 내용을 이제 한글로 번역을 해줬네요. 친절하게. GPT-2가 작성한 기사가 여기 영문 기사들이 있는데요. 이 영문 기사를 이제 한글로 번역한 부분을 여기 보여주고 있고요. 그랬더니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마치 진짜 뉴스인 것처럼 생성을 하는 그런 효과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GPT-2로 작성된 기사 내용이 사람이 작성한 건지 또는 기기가 작성한 건지를 실험을 통해서 이렇게 검증을 해보기도 했었고요. 네. 그런 내용인데요. 자, 우선 GPT-2에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랭귀지 모델을 사용했다라는, 그러니까 랭귀지 모델을 이용해서 임베딩을 했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이게 이제 엘모랑 유사한 점이 있는 거죠. 랭귀지 모델은 예전에도 한번 소개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런 수식에 의해서 확률 계산을 하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심볼 시퀀스, 토큰 시퀀스를 S1, S2, SI라고 했었는데 원래 랭귀지 모델에서는 단어 시퀀스였었죠. 단어를 n-1개 단어가 주어졌을 때 next word, SN을 예측하는 그런 확률을 계산하는 것이 랭귀지 모델이었었는데 이제 랭귀지 모델하고 여기 GPT하고 달라진 점은 이게 S1, S2로 한 게 단어라고 특정 지을 수 없고 센텐스 피스 알고리즘이라든지 이렇게 토큰으로 구분한 심볼 시퀀스인 거죠. 그래서 이제 더 일반적인 용어로 쓰기 위해서 S라고 표현한 거고요. 그래서 심볼 시퀀스 n-1개
좌측에 주어지면 그 다음 심벌을 SN을 예측하는 확률로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next word prediction, 여기서 이제 next symbol prediction이지만 이게 이제 랭귀지 모델 개념이었었는데 GPT-2에서는 이 랭귀지 모델을 확장해서 K-1개의 심벌 시퀀스가 주어졌을 때 next 한 개가 아니고 next n-k부터 n-k 플러스 1 뭐 sn까지 이렇게 이제 심벌 시퀀스를 예측하는 형태로 랭귀지 모델을 확장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레이닝 모델에서는 인풋 텍스트, 그 심벌 시퀀스였죠. 에다가 태스크가 무엇인지, 개체명 태깅인지, 뭐 채팅인지 등등, 뭐 분류 문제인지 이렇게 인풋 시퀀스하고 태스크가 주어져 있을 때 아웃풋 심벌 시퀀스를 예측하는 그런 확률을 계산하는 형태로 GPT-2를 트레이닝을 했다고 하죠. 예를 들면 기계 번역 예제의 경우에 만약 영어를 불어로 번역하는 거라면 이제 여기 네, 영어 문장 소스 그 번역 대상 문장을 주고요. 프렌치 텍스트라는 그 태스크를 주고요. 그리고 결과를 불어로 번역하는 이렇게 하여튼 인풋하고 태스크 그리고 아웃풋 이런 쌍으로 트레이닝 데이터가 구성되는 것이죠. 만약 reading comprehension task라면 여기 이제 answer가 아웃풋이고요. 그래서 question, document하고 question answer 쌍을 주어서 이렇게 트레이닝을 하는 그런 형태로 GPT-2를 모델링한 것이죠. 네, 여기 이제 대표적인 그 논문, 2018년도 논문이네요. 이 논문에 보시면 Generative Pre-training에 의해서 Language Understanding 성능을 향상시키는 논문, PDF 링크를 걸어주었고요. 이때 이제 이 방법은 Unsupervised Pre-training 모델인데요. P가 Neural Network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모델링을 하고요. 이때 이제 Stochastic Gradient Descent 방법을 이용해서 파라미터들을 트레이닝하는 그 수식을 써줬네요. 이때 이제 멀티레이어 트랜스퍼 인코더를 사용해서 트레이닝을 했다고 하고요. 여기서 이제 멀티딜 셀프 어텐션 오퍼레이션을 적용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포지션 와이즈, 즉 단어들의 위치죠. 심벌들의 위치를 피드 포드 레이어로 사용을 했다고 하고요. 그 관련된 수식을 여기 적어줬네요. 여기 이제 파인 튜닝 기법도 적용이 되는데요. 여기서는 그 태스크를 레이블링한 거죠. 레이블 데이터셋에 대해서 인풋 토큰들을 뭐 x1, x2, m이라고 했을 때 y를 레이블이라고 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x1, x2, xm을 인풋으로 주고 레이블 y를 예측하는 그런 트레이닝 모델이네요. 그래서 결국 이제 이 GPT 모델은 인풋 트랜스포메이션이 각 태스크들에 스페시픽한 그런 형태로 트레이닝을 하는 것이지요. 이 트랜스포머 아키텍처들은 일반적인 아키텍처하고 유사하고요. 텍스트하고 포지션, 위치 정보를 인베딩을 해서 masked multi-self attention 기법을 통해서 feed forward network 그리고 이제 텍스트를 프리딕션 하거나 또는 클래시파이어를 프리딕션 하는 그런 형태로 모델을 구성하고 있죠.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태스크들이 있는데요. 뭐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도 있고요. 인테일먼트는 지난번에 한번 간략하게 개념을 얘기했었죠. 함의라는 그런 개념이죠. 또 similarity 태스크, multiple choice 태스크 이렇게
여러 가지 태스크에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각 태스크마다 조금씩 모델이 다르긴 하죠. 근데 여기서 이제 나오는 얘기가 제로샷 문제인데요. 제로샷, 원샷, 뭐 퓨어샷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될 건데요. 그래서 이제 모델 사이즈에 따라서 이렇게 제로샷 태스크의 성능을 평가한 그 예가 되겠네요. 그래서 텍스트 데이터는 웹 텍스트 랭귀지 모델이고요. 이렇게 모델 사이즈에 따라서 제로샷 기법으로 트레이닝을 했을 때 어떻게 모델 사이즈에 따라서 성능이 좋아진다라는 그런 표를 보여주고 있죠. 이 여러 개의 표는 이제 맨 첫 번째 것은 reading comprehension 테스트고요. 두 번째 건 기계 번역 테스트고요. 세 번째 건 summarization, Q&A 이렇게 네 개의 테스트에 대해서 파라미터 개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성능이 좋아진다라는 그런 특징을 보여주고 있죠. unsupervised multitask에 대한 그런 비교표를 보여주고 있기도 하고요. 이것도 물론 제로샷 트레이닝 결과고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GPT-2에 대한 얘기를 먼저 간략하게 소개를 했어요. GPT-2. 근데, 그럼 이제, 올해, 이게 비교적 최근이니까 한 2주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은데, GPT-3가 개발되었다고 이제 알려진 것이요. 네, 이제 GPT-3는 가장 큰 특징이, 물론 이제 랭귀지 모델을 사용했다는 점에서는 GPT-2하고 동일하고요. 퓨샷 러너, 라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GPT-3에 대한 논문, 이 무려 74페이지에 이르는 매우 긴 논문이던데요. PDF 파일 원본을 보실 수가 있고요. GPT-3에 대한 뉴스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여러 개 찾아보니까 이 뉴스 정도 찾아보면은 GPT-3가 뭔지 대략적으로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서 링크를 걸어놨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 이 논문이 뭐 74페이지나 되는데 어떤 사람이 논문 리뷰를 한 게 있어서 이 블로그를 링크로 걸어놨으니까 그 부분 참고하면 되겠네요. GPT-3의 가장 큰 특징은 파라미터 개수가 매우 많아졌다라는 그런 건데요. 이때 이제 랭귀지 모델을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을 사용을 했고요. 여기에 비해서 이제 볼트하고 비교한다면 볼트에서는 오토 인코딩 모델을 사용했다라는 점에서 오토 리그레시브하고 차이점이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GPT-3의 파라미터 개수는 175빌리언이면 얼마일까요? 이게 빌리언이 10억이니까요. 50억. 1750억 개. 1750억 개 파라미터 크기를 가지고 있고요. 이걸 이제 GPT-2하고 비교하면 GPT-2는 1.5빌리언이니까 15억 개 파라미터로 트레이닝을 했는데 이것보다 무려 100배 이상 더 많은 파라미터를 학습을 한 거죠. 그랬더니 이 GPT-3로 신문 뉴스 기사를 작성해서 이제 사람들한테 여러 사람한테 이게 진짜 사람이 작성한 기사인지 인공지능이 작성한 기사인지를 평가를 시켰더니 52% 정도가 리얼 아티클이라고 판단을 했다고 하는데 이건 아닌데 어쨌든 이게 무슨 얘기냐면 GPT-3로 작성한 100개 뉴스 기사, 예를 들어서 100개 뉴스 기사를 사람들한테 이게 리얼 아티클인지 인공지능이 작성한 건지 페이크 뉴스인 것 같은지를 평가하게 했더니 52%가 리얼 아티클이라고 평가했다는 그런 의미는 사실상 사람들이 이 GPT-3가 작성한 기사를 평가를 할 수 없는 거의 5대5 반반이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그러면 이제 GPT-2가 작성한 뉴스에 대해서도 그런 평가를 했었겠죠. GPT-2 경우에는 한 60%대 정도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는 뭐냐면 50%가 된다는 얘기는 사람인지 인간인지 전혀 판단할 수 없는 튜링 테스트를 완벽하게 통과한다라는 의미가 50%인데
GPT-2는 그보다는 조금 못 미치는 성능에 이르렀다고 평가할 수가 있는데 비해서 GPT-3로 생성한 뉴스 기사는 거의 50대 50이기 때문에 튜링 테스트를 거의 완벽하게 테스트한 그런 매우 훌륭한 성능을 보였다라는 것을 실험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여기는 이제 GPT-3와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개념을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이제 우리가 딥러닝을 통해서 할 때 만약 덧셈 관련된 딥러닝 트레이닝을 한다면 이렇게 5 더하기 8은 13, 7 더하기는 9, 뭐 이렇게 덧셈 예제를 매우 많이 이렇게 주어서 트레이닝을 시키게 될 텐데요. 또 이제 다른 예로는 여기 이제 철자 오류를 교정하는 예네요. goat를 GOAT로 썼어야 되는데 AO 순서가 바뀌었죠. 스네이크도 마찬가지고 이런 예들을 학습을 시킬 수도 있고요. 세 번째 예는 이제 채팅, 번역이라고 해야 되나요? 영어를 불어로 번역한 대역어상을 트레이닝을 시킬 수도 있을 텐데요.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유형의 랭귀지 모델을 통해서 러닝을 하는 예들이 있을 텐데 이게 이제 과연 그 in context learning을 통해서 즉 예제를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이렇게 여러 개를 많이 주다 보면 그 머신러닝 모델이 딥러닝 모델이 마치 그 in context 그 문맥의 의미를 파악해서 러닝을 하는 그런 효과들을 보이고 있다라는 그런 예를 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in context information을 사용할수록 많이 사용할수록 모델들의 크기는 커질 테고요. 그래서 example 개수가 많아질수록 0개에서 1개, 2개, 10의 0승이면 1개인가요? 10의 1승이면 10개고요. 이렇게 example, 예제들을 0개, 1개, 10개 이렇게 많이 줄수록 이제 성능이 좋아지면서 파라미터 개수는 증가하는 그런 일을 보일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그 예제 개수를 왜 언급하고 있냐면 이 GPT-3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으로 나온 게 Zero Shot Learning, One Shot Learning, Few Shot Learning 이런 개념이 나오거든요. 그 의미는 뭐냐면 Zero Shot Learning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예를 제로, 0개 주었을 때 그때 성능을 의미하는 거고요. 원샷 러닝은 예제를 1개 주어서 트레이닝 했을 때 퓨어샷 러닝은 1개 이상, 2개 이상이겠죠. 2개, 3개, 4개, 10개 즉 개수는 많지 않지만 몇 개의 예제를 주어서 트레이닝을 했을 때 그때 이제 그 성능 비교를 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GPT-3에서 매우 성능이 좋은 그런 트레이닝을 할 수 있었다는 얘기는 이제 제로샷, 원샷이 아니라 퓨샷 러닝을 이용해서 매우 좋은 성능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런 의미예요. 이건 이제 파라미터 개수에 따른 그런 예를 퓨샷 러닝, 원샷 러닝, 제로샷 러닝 그 차이를 퓨샷 러닝이 주황색이니까 더 성능이 좋은 거죠. 원샷 러닝 초록색은 그 다음이고요. 제로샷 러닝에서도 비교적 어느 정도 좋은 성과를 나타내고 있긴 하지만 원샷 또는 퓨어샷 러닝에 의해서 GPT-3가 훨씬 좋은 성능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런 내용이네요. 네, 그래서 이제 이 GPT-3는 그 파인 튜닝하고 각 태스크마다 추가로 트레이닝하는 파인 튜닝하고 퓨어샷 러닝 기법 이 두 가지 기법이 큰 특징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퓨샷하고 비교하기 위해서 원샷은 여기서 이제 데몬스트레이션이라고 했는데 샘플이라고 보시면 돼요. 단지 한 개의 샘플만 허용되는 제로샷 러닝에서는 예제가 샘플이 없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정답을 잘 맞춘다라는 그런 의미죠. 퓨샷 러닝에 대해서는 여기 RWC 저자들의 약자인데요. 레드포드 등등
레드포드 등의 연구자들이 2019년도에 발표한 Language Models are Unsupervised Multitask Learners 라는 데서 이제 퓨샷 러닝의 아키텍처 모델을 사용 그대로 이 GPT-3에서는 이 퓨샷 러닝 방법론을 트레이닝하는 데 활용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이제 제로샷, 원샷, 퓨샷에 대한 개념 설명을 하고 있네요. 우측은 이제 파인 튜닝 부분이고요. 제로샷 러닝은 여기서 조금 뚜렷하지가 않는데 영어를 불어로 번역할 때 예제 문장이 없이 트레이닝을 하는 그런 경우고요. 원샷 러닝은 이렇게 example, 아까 샘플이라고 얘기했었는데 example이라는 말이 더 정확하겠네요. example을 하나 주어서 트레이닝한 거고요. 이게 퓨샷 러닝은 여기는 예를 3개를 줬네요. example을 3개를 주어서 트레이닝한 그런 차이점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이 GPT-3 연구자들은 그 GPT-3의 모델 사이즈를 스몰, 미디엄, 라지, 엑스 라지 더 크게 이렇게 여러 가지 모델을 만들어 봤나 봐요. 그래서 GPT-3의 스몰 모델은 파라미터 개수가 1억 2,500만 개, 1억 2,500만 개. 미디엄 모델은 3억 5천만 개. 라지 모델은 7억 6천만 개 파라미터. 엑스 라지 모델은 13억이네요. 1.3 빌리언이니까요. 그 다음 더 큰 모델은 27억 개의 파라미터. 가장 큰 모델은 1750억 개의 파라미터로 트레이닝한 것이 가장 큰 그런 모델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뉴럴 네트워크의 레이어 개수도 12개, 24개, 32개, 96개까지 사용했고요. 이런 이제 헤드 어텐션 개수라든지 배치 사이즈, 러닝 레이트 등등을 모델 사이즈에 따라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하고 있네요. 자, 이 GPT-3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텍스트 데이터들의 개수거든요. 텍스트 데이터를 많이 트레이닝을 할수록 더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용한 데이터셋은 그냥 웹에서 크롤링한 그런 데이터, 또 인터넷의 웹 텍스트, 책 1, 책 2, 위키피디아 등등. 여기 이제 크롤링한 데이터들이 제일 많긴 하네요. 10억이니까 몇 개인가요? 100억, 1000억, 4000억 월 토큰스죠. 4000억 토큰스. 이게 다 합하면 4000억이 더 될 텐데 어쨌든 이렇게 매우 큰 텍스트에 대해서 트레이닝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GPT-3를 제로샷 러닝, 원샷 러닝, 퓨샷 러닝 여러 가지로 구현을 해서 비교한 결과네요. 비교해서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셋에 대해서 테스트를 한 것 같은데요. 그 액큐러시가 소타보다 이 모델에서는 훨씬 좋았네요. 물론 이제 이 데이터셋들에 대해서는 더 못한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는데요. 근데 이제 GPT-2도 워드 인베딩 기법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워드 인베딩 기법 다른 강의에서 얘기했던 볼트나 알버트도 워드 인베딩 기법인데 샌더스톤 문서 인베딩. 근데 이제 GPT-2는 그 랭귀지 모델, 유니디렉셔널 모델, 또 그 패러미터 개수를 매우 많이 한 그런 모델이었고요. 그래서 근데 여기서 이제 GPT-3는 특징이 있는 게 주로 이런 reading comprehension 테스트라든지 스쿼드라든지 그런 일반적인 개체명 인식 테스트라든지 이런 쪽에 초점을 둔 게 아니고 자연어 생성 쪽에 초점을 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자연어 생성, 저 아까 신문기사, 뉴스기사 생성하는 예를 보여드렸었는데 뉴스기사 생성에서는 매우 정교하게 인간 수준의 그런 자연어 생성을 한다라는 거기에서 가장 큰 특징이 있는 것이고 그 생성이 아니라
reading comprehension이라든지 번역이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는 BERT라든지 다른 모델에 비해서는 조금 그보다 더 성능이 우수하진 않다라는 거죠. 그 next sentence generation 를 매우 자연스럽게 한다라는 이런 쪽에 초점을 둔 그런 인베딩 모델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여기 방금 전 이 테이블에서는 태스크를 close하고 completion task로 했네요. close task는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괄호 넣기죠. 빈 괄호에 어떤 단어가 또는 어떤 부가 적합하게 들어가야 되는지 그런 문제들에 대한 이 퍼포먼스 태스크 비교한 그런 결과고요. 그 다음에 이 아래 테이블 3.3 같은 경우에는 오픈 도메인 QA 태스크 세 가지에 대해서 이 세 가지 QA 태스크네요. 오픈 도메인 태스크에 대해서 실험한 결과를 레그, T5, GPT-3, 제로샷, 원샷, 투샷에 대해서 이렇게 결과를 비교를 해봤고요. 이 두 개 태스크에 대해서는 다른 모델보다 성능이 좋진 않네요. 좋은 건 아닌데 이 트리비아 QA에 대해서는 원샷 모델이 가장 우수한 성능인 거랑 같고요. 퓨어샷 러닝 했을 때는 더 높은, 더 좋은 성능을 보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네요. 네, 이 표에서는 이제 GPT-3의 퓨어샷이 기존의 unsupervised 모델들에 비해서 더 좋은 성능을 보였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네요.